두 번째 들어가도록 합시다. 결론적이요. 자, 그러면 먼저 6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밑줄 친 이 나라라 그랬죠. 결론적이요. 이 나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확인하고 그 나라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이요. 그러면 내용이 있도록 합시다. 이 나라에는 백성들이 그 많은 법 8조가 있다. 법 8조 체크. 그 많은 법을 체크. 잠깐, 우리 교과서에서 8조로서 금지하는 법이 등장했던 게 어디밖에 없습니까? 결론적이요. 고조선밖에 없어요. 법은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이요. 근데 8조로 금한 것은 고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고조선이라는 걸 찾아보고 있어요. 결론적이요. 또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갑시다. 그것은 내게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가버리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시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누굴 한다. 근데 도둑질한 여기서 체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낸다. 여기까지 체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조선 8조법의 가장 대표적인 절도죄에 관한 행위예요. 50만 전을 내는 거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잠깐, 도둑질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때는 돈 내고 용서를 받죠. 그러면 잠깐, 올해 공문 문제에 나왔던 문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은 실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배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배상주의. 배상주의죠. 왜? 돈으로서 대신하니까. 배상주의. 실형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이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50만 전을 낸다는 것은 배상주의도 인정되고 있다. 배상주의. 올해 이것과 이것 표현을 써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계속 갑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도둑질한 놈은 결혼도 못한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벌써 우리는 고조선에 관한 설명 찾았잖아요. 그러면 고조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을 들 수 있다. 잠깐, 우리가 고조선은 어느 문화 단계에서 형성된 겁니까?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까지 갔잖아요. 결론적이요. 근데 고조선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준 유물이 두 개가 있다. 머릿속 넣으세요.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비파형 동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과 또 하나는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두 개는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시험 문제 지문에 가끔씩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조선 세력범위 알려진 유물은 두 개다. 근데 여기서 잠깐, 북방식은 빼도 된다. 그냥 고인돌에도 관계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남방식 고인돌을 쓰면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분을 시켜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 세력 보면 이것은 별 문제 없고 고인돌에도 인정을 한다는 거고 북방식 고인돌도 인정한다는 거죠. 남방식 고인돌은 인정하지 않는다.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국신화는 삼국유사와 제왕계 기록되어 있다. 맞습니까? 맞죠? 삼국유사 누가 쓴 거예요? 우리 스님이었던 이련 아저씨가 쓴 거죠. 결론적이요. 제왕기는 이승휴가 쓴 겁니다. 고려 시대에 나온 거예요. 원나라 간섭기 나온 책들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등장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당군 건국 이야기를 보면은 토테미즘이란 게 뭐가 나오느냐? 곰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호랑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나옵니까? 환웅도 토테미즘 와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누굽니까? 늑대죠. 늑대잖아요. 남자분이잖아요. 결론적이요. 여분은 뭐가 됩니까? 여성분이 되는 거죠. 결론적이요. 이 아저씨는 씨알 데 없는 소리예요. 왜? 인간도 못된 거잖아요. 결론적이요. 그래갖고 이분이 여자가 되고 이분이 남자입니다. 근데 결과는 이분이 이분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결혼하기 전에 이놈이 높았습니까? 이놈이 높았습니까? 이놈이 높았죠. 남자죠. 그러면 가부장권 사회.
그래갖고 태어난 아저씨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단군 왕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로 보고? 제사장으로 보고, 이것을 뭐로 보고? 정치적 지배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재정일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단순하게 구분시켜버립시다. 재정일치하면 무조건 어디? 고조선 단군왕검이고, 그러면 이와 구분하는 거로 재정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사만의 소도로 간다. 재정분리하면 무조건 사만소도로 간다. 구분시켜버리기 바랍니다. 구분시켜보세요. 결론적이요. 자, 그러면서 나온다. 근데 한웅도 불쌍한 놈이죠. 송여분 죄송합니다. 곰 같은 여자분하고 결혼했잖아요. 결론적이요. 부지하게 불쌍한 놈이에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먹어 임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이요. 근데 인간 만들으니까 책임까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결혼한 것은 족외원이죠. 다른 종족과 결혼하니까 조계원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네 번째, 재정분리 사회로 지배자들은 자신의 조상을 연결했다. 잠깐, 재정분리 사회가 아니라 뭡니까? 일치라고 이야기죠. D는 맞아요. 왜? 자기 조상을 어디로 연결했습니까? 하늘과 연결했잖아. 이 아저씨가 어디서 내려온 아저씨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놈이잖아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일치로만 바꾸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결론적이요. 자, 7번. 다음 절에 나타난 나라에 관한 설명한 거. 자, 여기서 나라가 등장하는데,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넓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산골짜기 물을 마신다. 근데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여기까지만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고구려로 간다. 이것이 나올 때 거의 이 줄이 나와요. 결론적이요. 무조건 고구려로 간다. 그래놓고 나서 계속 들어갑니다. 좋은 것이 없어서 힘들어 일하고 배를 쳐. 그럼 이 나라는 먹고 살기가 무지하게 피곤했죠. 어떻게 먹고 산다? 옆에 놈 지어팬다. 맞잖아요. 그러면 옆에 놈 지어패면 잠깐 우리가 국가적으로 잠깐 봅시다. 결론적이요. 지도를 제가 못 그리면 요 위에 있는 게 어느 나라예요? 보여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송일국이 만들었던 고구려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옥저가 등장하고 여기가 동해가 등장하고 여기가 뭡니까? 사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왕 없는 나라가 어디예요? 요 두 나라가 없어요. 왕. 나머지는 다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가 송일국이가 만들었잖아요. 주몽이 만들었잖아요. 어디서 내려온 놈이에요? 여기서 내려온 놈이죠. 지가 잘나서 내려왔습니까? 못나서 내려왔습니까? 못났죠. 그러면 이놈이 더 크다? 이놈이 더 크다? 부여가 크죠. 그러면 이놈은 먹고 살기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난 놈 접해야 되죠. 요건 못 패죠. 요거 왕 없으니까 여기는 왕 있잖아요. 팔 수 있죠. 여기 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못 팬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너무 멀어서도 못 패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공격해서 물건을 받아들인다. 약탈경제. 그러면 여기서 제가요 주몽이에요 옥조동에 뺏어봤습니다. 그러면 내 밑에 있는 밑에 사람들 내가 100원 뺏어갖고 여기다 얼마 주고 한 2, 30원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내가 다 먹죠. 그러면 나는 이 약탈한 물건을 보관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창고. 그거 뭐다? 부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약탈경제를 이야기하는 거로 고구려에는 뭐가 나온다? 부경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은 고구려다. 이것도 추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면 잠깐 국동대일에서 제사 지낸다. 제사 국동대일 어느 나라 겁니까? 고구려죠. 자, 그러면 비교를 시키겠습니다. 요 나라의 제사로 국동대열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제천행사를 다시 갑시다. 이제 여기 제천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여에는 뭐가 있다? 영고, 농경, 수렵,
수렵이에요. 근데 이것도 상식으로 봅시다. 제청행사는 농경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제청행사를 생각할 때 농경이니까 농사 시작할 때도 나오겠지만 끝날 때가 더 중요이죠. 잠깐, 현재 우리나라의 제청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제 비싼 게 우리나라 뭐예요? 추석이죠. 일반적으로 양력으로 몇 월 정도? 9월 늦으면 10월까지 하잖아요. 제청행사 우리나라는 무조건 10월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0월인데 10월이 아닌 게 등장하는데, 근데 잠깐, 여기 부여용고는 12월이에요. 고구려는 제청행사로 뭐가 있습니까? 동매, 고구려 동매이잖아. 몇 월이에요? 10월. 옥저 제청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동해는 제청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동해 무처. 이건 몇 월? 10월. 이거 삼한의 제청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계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월 몇 월? 5월과 10월. 그러면 잠깐 가장 쉽게 10월 달에 제청행사다. 그러면 구분시켜야 돼요. 근데 12월이다 그러면 무조건 연원밖에 없고 5월이다 그러면 무조건 연원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10월이라고 할 땐 뒤에 말에 어떤 단어가 있냐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10월이 제 기본이니까 그렇게 변칙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자, 여기까지 놓고 국동대는 고구려 제사의 결론적이요. 자, 왕과 신하들이 여기 동굴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그러면 되겠고, 두 번째, 가족 공동무덤의 목관에 쌀을 부장하였다. 가족 공동무덤 어느 나라 겁니까? 옥저. 가족 공동묘지 옥저예요. 가족의 무덤 공동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죄송합니다. 이분 돌아가셔야 돼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옥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죽으면은 매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장을 깊게 매장하지 않고 얕게 매장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뭐부터 썩습니까? 살부터 썩죠. 그 다음에 뼈는 썩을 수 있고 안 썩을 수 있어요. 살이 썩으면은 뼈만을 추려요. 그래서 가족 무덤에 공동으로 안장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다? 납골 당개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여기에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 무덤과 관계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삼안에 가면 무덤이 하나가 나오는데 교과서에 가면 사진이 나와요. 마한에 뭐라고 나온다? 주구묘라는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교과 사진. 그래서 이 마한에는 주구묘라는 게 등장하고 있다. 무덤의 결론적으로 여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산물로는 당군, 가마, 반어피. 이거 어느 나라 겁니까? 통해 거예요. 특산물로 여기에서 당궁이 나오고 과하마가 나오고 반어피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거 통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싼 특산물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 특산물 써진 게 뭡니까? 말, 주옥, 모피가 나와요. 여기는 말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모피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여기 있어요. 하나 생각할 것. 쉽게 말합시다. 한반도에서요, 특별히 모피 나올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한반도에 말 나오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제주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요 사회에 제주도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이 나오고 모피가 나오면 무조건 만족을 이렇게 넘겨버리세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나무 물건 출대 50만 전에, 조금 전에 고조선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팔적법에서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고조선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구려 문제였기 때문에 고구려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 나왔다? 국동대열에서 나왔죠. 하나만 여기서 더 합시다. 결혼. 결혼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기 부여의 결혼이 뭡니까? 형,
형사치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형이 부인이 죽으면은 형수는 내 부인이다. 이 말이 나와요. 자, 좀 애매한 대목인데 솔직히 이것은 이제 제 정보는 잠깐 들어가서 교과서의 문제인데 이 제도가 나오는 게 어디서냐? 원래 유목민족에서 나오는 제도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다. 왜 그러냐면 유목민족이 여자분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여자 한 분에 남자분이 공동 남편의 경우를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잠깐 다시 봅시다. 이 말은 형이 죽으면 형수는 내 부인이죠. 그러면 부인은 하나가 아니란 이야기죠. 두 개도 될 수 있죠. 두 개라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이라 해야 되겠죠. 두 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자분을 두 분을 거느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투기가 나올 수 있죠. 남자도 투기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투기죄를 처벌하는 내용이 나와요. 투기를 처벌하는 거예요. 이 투기를 처벌하는 게 여기도 있지만 잠깐 올해 시험 문제 중에 하나 나왔던 거예요. 예문 중에 하나가 나왔던 건데 뭐가 나왔냐? 고구려 거 있어요. 고구려에 보면은 충천왕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있냐? 이 당시 고구려에서 가장 위 어디 비슷한 위 이분이 가장 긴 것 같다. 이분이 고구려의 가장 위입니다. 왜? 머리 긴 사람이 있냐? 그게 뭐냐? 자, 왕의 본부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차부로서 관나부인이라고 해서 머리 긴 분이 있어요, 결혼절이요. 근데 누구든지 간에 왕비지가 더 차부지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결혼절이요. 그래서 이 차부 부인이 뭐냐? 왕비를 내쫓고 지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한테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모함을 하냐? 왕비가 나를 가죽보더니에 쌓아가지고 사냥을 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왕이 돌아오니까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왕비를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건을 조사하죠. 그랬더니 이게 거짓말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니 가려고 한다. 가죽보에 넣어갖고 그냥 물가에 빠뜨려 죽여버린 경우가 있어요. 걔들이요. 그게 뭐냐? 고구려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무엇을 했다? 고구려를 건립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투기를 한 거는 죽인 거죠. 그러듯이 고구려에도 결혼관후 뭐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먼저 생각한 게 서옥제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서옥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를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형사치수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도 투기한다 안 한다? 투기하면 다 버린다. 투기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자, 그러면 되겠고. 또 하나, 옥저의 결혼관이 등장하는데, 옥저의 결혼관은 민며느리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며느리제가 등장합니다. 잠깐, 요것과 요거, 서옥제와 민며느리제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분이 먼저 민며느리제도 이야기를 할게요. 여자분이 20살 정도에 결혼한다고 이야기했다. 10살 정도 되면 남편 집으로 보내요. 근데 여기서는 결혼 생활은 아니고요. 20살까지 여기서 큽니다. 그래야 20살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다시 본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을 10년 동안 키운 거잖아. 돈 들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돈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은 사고 팔리는 거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이것을 매매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옥제는 뭐냐? 남자가 결혼할 때는 여자분 집에 갑니다. 그래갖고 나 어떤 여자분을 결혼할 거니까 결혼시켜줘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분 집 아버지가 나와서 알았어 결혼. 그래서 뭐냐? 본집 뒤에다가 서옥을 지어요. 집을 하나 지어요. 거기서 결혼 생활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놓고 나서 애를 낳으면 몇 살이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약 10살 정도로 본다만 10살 정도가 되면 여자분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간다. 이게 서옥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옥제가 나올 때는 뭐라고 한다? 서옥이란 말이 꼭 나와요. 집 뒤에 서옥을 짓는다. 한 켠을 짓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로 본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동해 가문 결혼제도로 뭐가 나온다? 조계원이 등장한다. 다른 종교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제도요. 조계원이 등장한다. 지금 같은 것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구분시키라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야기했고 8번 7번에 1번이 되겠죠. 결론적이요. 8번 들어갑니다. 자, 네모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뭐 뒤에는 대군장이었고 후읍군 삼로 체크. 왜 체크라고 하느냐? 후나 읍군이나 삼로가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 두 나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옥저하고 동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옥저나 동해 둘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는. 아직은 정답은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삼로 관직이 있어 하월을 통치했다. 언어와 예절명, 풍속을 대체로 고구려와 같지만 의복은 다르다. 그러면 고구려와 같지만 의복은 다르다. 그러면 고구려는 아니겠죠. 자, 계속 갑니다. 풍속은 그 다음부터 시작.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체크해놓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한다? 동해의 책화를 이야기한다. 이 말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나오면 동해에서 말하는 책화다. 결론은 국가니까 뭡니까? 동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도 체크.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조계원이에요. 동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되겠고. 해마다 10월이면 한 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잠깐. 지금 어디까지는 찾았습니까? 동해까지는 찾아버렸죠, 결혼적이. 그러면 10월에 제사 지낸다. 그럼 뭡니까? 요것은 무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야로 술 마시면 노래를 부르고 춤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잠깐 이거 동해까지 등장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1번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맞네요. 자, 좀 험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은 요즘은 그러지 않은 건데 혹시 여기 남자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1인용 책상인가요? 초등학교 때? 2인용이 1인용이에요? 1인용인가요? 저 다닐 때 2인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짝꿍 거 잘 보내요. 어느 날 갑자기 피 터지게 싸매요. 그럼 뭐라고 한다? 쫙 그어놓는다.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연필로 찍어본다. 이것도 내 범위 넘어오니까 너 책임져줘. 이게 책화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소나 말로서 변상하는 제도예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체제는 연맹왕국 단계였다. 연맹왕국이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 두 나라는 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 연맹왕국이란 말 그대로 뭡니까? 연맹을 지어서 왕이 있는 국가란 이야기잖아요. 왕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렵사의 전통을 계승한 제청사.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부여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한다. 영고를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적이요. 과감히 틀렸고, 그 다음에 하오는 주인에게 속되어 생활하는 천민층이었다. 잠깐! 위에 하오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그러면 틀린 것 아닌데 이게 틀렸어요. 하오는 천민이 아니라 농평민으로 본다. 하오는 천민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어떤 측에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 하오를 천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노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틀리겠죠? 하오는 평이다. 천민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이요. 그래서 과감히 삭제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다음 자리에서 제시된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두 개가 빠졌지만 거의 다 설명이 됐을 겁니다만은, 자, 봅시다. 가봐.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제가들을 별도로 사출도 꼭 체크. 자, 사출도 어느 나라 겁니까? 부여 거예요. 사출도 부여 거다. 자, 사출도가 뭐냐? 잠깐. 5개 부족으로 나눠져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립시다. 이게 국가예요. 근데 왕이 가운데를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이 5개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는 하지만 왕은 이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지가 통치하는 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A, B, C, D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적을 통치해요. 근데 왕이 통치하지 않는 4개 적 이쪽에 런절이요. 이게 사출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통치하는 사람들을, 4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마가. 마가 뭐예요? 말대가리. 이경규가 되겠네요. 결론절이요. 그 다음에 우가 서예요. 저가. 그 다음에 구가. 이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축면의 부족자. 마가구가 저가고 사출도 가축면 부족자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부여로 간다. 사출도를 이야기한다. 이 말의 결론적이요. 부여 나왔고요. 예풍속의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화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아니 죽여야 한다고 난리쳤다. 왕권 별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 필요 없고 위에서 나왔던 사출도 갖고 추정하시면 됩니다. 부여, 가번, 부여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나와.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는데 이를 천군 체크. 천군 어디서 나오는 지역입니까? 여기 삼안에서 나오는 거죠. 천군이 나오고 이 아저씨가 통치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도죠. 소도는 조금 전에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재정 분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삼안 거예요 지금. 자,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기 배우고 소도 체크. 소도가 있어.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아 귀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인자 삼안이 나번이네요. 근데 잠깐 우리가 여기 국가 5개 지랄했잖아요. 결론들이요. 근데 여기가 입시 문제와 좀 다른 대목이에요. 입시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문제에서는 어디를 더 중심을 하냐면 이쪽이 더 중심이 돼요. 근데 공무원 쪽에서는 이쪽을 좀 중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냐 여기냐가 더 중심이 돼요. 그래서 조금 입시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자,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가에는 통맹이란 제체매사를 치르고 통맹 잠깐 가가 지금 부여라 그랬잖아요. 통맹은 어디입니까? 고구려 거니까 벌써 틀려버렸죠. 결론적이요. 그 다음에 왕은 신하들이 국동대야. 국동대도 어디입니까? 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나에는 신지읍차의 군장이 있었으며 잠깐 여긴 안 했는데 잠깐 이놈은 제사장이죠. 근데 정치적 지배자로 뭐가 나옵니까? 신지, 견지, 읍차, 부례가 나오게 돼 있죠. 이거 삼안에서 나오는 정치적 지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안은 맞겠고 소국의 하나인 목지구 지배자왕이 있다. 삼안의 가장 우두머리 국가는 뭡니까? 목지국의 진왕이 우두머리잖아요.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맞는 거고. 3번째 가와 나는 모두 중앙집권으로 발전했다. 잠깐 요 나라 고대국가 중앙집권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삼안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그러면 꺼서버린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한 게 있고 4번째 나는 재정이 일치되어 군장의 안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잠깐 나 삼안이죠. 재정 일치를 하겠습니까? 분리라 그랬습니까? 분리라 그랬죠. 우리 교과서에 재정 일치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재정 분리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일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군왕금 고조선만 일치다. 분리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삼안의 소도로 간다. 그러게 딱 한 번 나와요. 결론들이요.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초기국가에 대한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이다.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결론들이요. 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온이과 연못이 없다. 자, 조금 전에 큰 산과 깊은 골짜기 많다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간다 그래 무조건? 고구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 첫 번째 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이요. 계속 읽어는 갑니다. 좋은 말이 없어서 자 힘들어 읽어 다시 없어 힘들어 읽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겠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못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는가 보다. 징하게 이 글 쓴 놈 고구려 싫어하는 놈이네요. 맞잖아요. 근데 이 글이 뭐냐면 중국 놈이 쓴 거예요. 중국 놈이 왜 썼느냐? 고구려가 나한테 잘 보이면 썼겠습니까? 고구려가요 중국 신나게 자주 공격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결론적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름과 넓은 연못이 많아서 동의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여기까지 체크.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어디다? 부여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부여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속 이러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결론적이요. 그래 놓고 나서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연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그냥 내 나라 공격하지 않는 놈이에요. 결론적이요. 그래서 후덕하고 지랄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론적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이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신나게 귀찮게 하는 선생님 별로 일기장에 쓸 때 좋게 안 쓸 거다. 똑같아요. 결론적이요.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갑업 12월에는 제천 행사가 있으며 수렵사입니다. 12월에 제천 행사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부여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구려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구한 것은 잘못됐죠. 그 다음에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에 정했다. 나중에 그 뼈를 줄여서 목관에 안치랬다. 이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족 공동묘지라 그랬죠. 그러면 옥전에요. 가나에 옥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대한 범죄자는 재가위를 통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이것은 안 했는데 어느 나라 것? 고구려 거예요. 이것은 고구려 거예요. 결론적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왕과 그 아래 대가들이 각기 부족을 다스리고 5부족 연맹체를 이루었다. 자, 그러면 여기 5부족 연맹체 맞습니까? 맞죠? 고구려 맞습니까? 고구려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번이 뭡니까? 결론적이요. 부여니까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된 거예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 어디까지 끝났느냐? 연맹 왕국까지 끝났는데, 자, 방금 연맹 왕국을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 확인 절차 밟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국가가 어디가 나왔느냐? 부여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구려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옥저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동해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사만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부여에서, 자, 여기는, 자, 제천 행사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고 매돌 12월. 고구려는 동맹이죠. 10월.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네요. 여기는 제천 행사로, 동해는 무천이 나오겠고, 10월. 여기는 계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월과 10월에 계절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여기서는 무슨 결혼? 형사 치수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는 결혼제도 형사 치수제도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서옥제가 더 중요하다. 옥제에는 무슨 제도? 민며느리 제도가 민며느리 제가 있죠. 동해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계혼이 있죠. 사만에는 아이 모른다. 나 모른다. 저 결론절이 안 써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론절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빠진 거 한두 개를 더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 가축명의 부족장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뭐였습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지마. 이 네 개 부족장이 통치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사출고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오부족명체죠. 근데 여기도 오부족명체는 맞는데 왕과 신하들이 제사 지내는 뭐가 있다? 국동 대열은 등장하고 있다. 여기는 풍요롭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된다?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것을 뺏어 먹은 데 보관하는 창고 부경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몇 동 뭐가 있다? 무덤? 가족 공동묘지가 있었죠. 가족 공동묘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산물이 조금 전에 뭐였습니까? 여기에 특산물 당궁, 과하마, 반어피였죠. 당궁이라든가 과하마라든가 반어피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계되면 여기에 특산물이 뭐였습니까? 말, 주옥, 모피였죠. 말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모피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정 분리를 이야기한 게 뭐가 있다? 소도, 청군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소도가 더 중요합니다만은 소도가 있고 청군이란 사람이 통치하는 적이 있다. 이거는 제사장이었고 조금 전에 정치적 지배자를 물어본다. 신지, 견지만 나왔지만 업차부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신지, 견지가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변홍사 지역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삼안에서 나오죠. 변홍사는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만든다? 저수지를 만든다. 근데 이 저수지 관리권을 가지고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력이 큰 놈이 이거고 적은 놈이 업차부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수지 관리권을 구분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하나. 이 삼안에서, 삼안은 국가가 몇 개입니까? 세 개라 해서 만진한 변환이에요. 만은 전라도 쪽, 진안은 경상북도 쪽이고 변환은 경상남도 쪽이에요. 근데 이 변환에서는 뭐가 많이 생산된다? 철이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자체로 쓰기도 하지만 수출도 하고 있었다. 이것도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나오는 몇 가지 이 정도만이라도 머릿속에 넣는다. 이 정도만 넣으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고대국가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5페이지 가면 고대사회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가야의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 잠깐. 가야는 어디서 발전한 거예요? 삼안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마한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진안이 있다 그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전한 나라가 뭐냐면 백제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근데 백제는 어디서 내려온 놈이에요? 주몽 아들이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놈이에요. 그것도 잘난 놈이 아니라 못나서 내려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등장합니까? 신라가 등장하잖아요. 신라 누가 공개했다? 박역거세. 박역대 후손 여기 있습니까? 밀양박씨. 그러면 족보상으로 이야기하면 한 70세 정도 되겠네. 70대. 돼요. 우리나라에서 여기 계신 분 다수 밀양박씨 빼고 혹시 여기서 경주김씨 있나요? 김해김씨 있나요? 이 세 집안은 족보상으로 보면 70세 정도 됩니다. 족보에는 대략 안 하거든요. 세려하거든요. 거의 70될 거예요. 좀 더 갈지도 모르고. 나머지 집은 어떻게 된다? 30에서 40대 초입니다. 모르면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세 집안 아니면 전부 다 이래요. 이유가 뭐냐? 족보가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고려 초에 만들어져요. 태조 왕건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왜 방금 세 집안은 여기서 더 많이 가느냐? 무슨 집안? 왕손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더 가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집안은 여기고 저 집안도 여기밖에 안 돼요. 다수가 여기 집안이지만 여기는 일부 사람 그 집안까지 간다. 이런 차이의 결론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던 하나만 얘기해. 족보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있었던 대목인데, 현재 우리나라 족보 중에 현재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족보가 있어요. 그게 그 족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안동건 씨 있습니까? 없네. 안동건이 족보가 현재 전한 것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게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냐면 성종 때 만든 게 지금까지 전해요. 그때 문제가 뭐냐? 안동건이 성화보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이니까 15세기 후반 정도 되겠죠. 왕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히 성종이고, 그러면서 문제를 물어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잠깐 확인만 시켜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다시. 그러면 이 변환에서 발달한 게 뭐죠? 이게 가야잖아요. 결론들이요. 가야. 이렇게 나옵니다. 가야는 우리가 누가에가 있다? 금강가에가 있고 대가에가 있습니다만은 무시하고, 금강가야. 결론은 김유신 집안이네요. 결론들이요. 자, 그러면 1번.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주로 낙동강 아래위 그 주변 남강 주변에 위치한 수상교통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가야는 뭡니까? 경상남도잖아요. 결론들이요. 낙동강 줄기 맞죠? 그러니까 교육활동하는 건 맞겠죠. 결론들이요. 그래, 틀린 말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풍부한 철 생산과 해상교통을 통해서 남남 외의 규시지방을 연결하는 중개병이다. 이게 뭐를 얘기하면 변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변환이 뭐가 많았다? 철이 많았다. 그 철을 남남, 대방, 외에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결론적이요. 그러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 조금 변형을 시켰다. 시험 문제에 변형해서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 가야에서 우리가 공부할 나라는 금강가야잖아요. 또 하나 무슨 가야가 있습니까? 대가야가 있죠. 이놈은 금간이 어디 집안? 김해잖아요. 여기에 김해, 여기가 어디입니까? 고령이에요. 그러면 김해는 해안 지방입니까? 내륙 지방입니까? 해자가 뭔데요? 바다 해자예요. 그래서 이게 해안 지방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내륙 지방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잠깐 수상교통이 발달했다는 거 이거에 가깝습니까? 이거에 가깝습니까? 이거에 가까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 금강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정기가연맹. 이놈이 정기가연맹이고 이놈이 후기가연맹이에요. 그런데 이 가야연맹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고대국가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 신라의 광개토대왕과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신라의 내무랑이 원래 일본 놈이요. 여기 일본 하세요. 가야하고 손잡고 어디로 온다? 신라 땅을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신라 내무랑이에요. 신라 내무랑이 뒤졌다 깨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고구려한테도 물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5만 군대를 보내가지고 얘를 깨면서 가야도 깨버려요. 멸망은 아니에요. 가야를 깨버리는데 그때 가야가 연맹체예요. 그게 금강과 우두머리인데 결론은 우두머리가 정치를 제대로 잘했다 못했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연맹체가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어디로 넘어간다? 대가야, 후기가야면으로 넘어가는 게 5세기반이고 나하고 신라 내무랑 여기를 깬 것은 몇 년이냐? 400년에 깬 겁니다. 그러니까 5세기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5세기반에 대가야로 넘어간다. 이 말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고려하는 거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정기가연맹 시대에는 신라와 거의 비슷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잠깐 돌무지 덧널 무덤 이 말 체크해놓고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나오면 무조건 신라로 보시는 겁니다. 이런 데요. 그러면 가야의 무덤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일반적으로 가야 무덤은 통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널무덤이 주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있지만 여러분은 통무덤과 널무덤만 본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독과 널무덤의 결론들이요. 그러면 잠깐 통무덤이 뭔데요? 항아리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로 무덤무덤해. 혹시나 광주 박물관 여러분이 가면 돈 안 내고 제가 가면 돈 내야 돼요. 학생은 안 내니까. 광주 박물관 가면 저보다 키 큰 거 항아리들 쌓여 있어요. 그게 다 사람 넣어갖고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독이고, 널이라는 것은 현재 매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뭐로 매장합니까? 나무로 매장하잖아요. 결론적이요. 그것을 널무덤이라고 그래요. 결론적. 근데 원래 항아리 무덤도 항아리를 하나인 경우도 있고 2개를 받치는 경우도 있고요. 3개를 받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적이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것은 그 다음에 네 번째 6세기 초에 고령의 대가에는 백제와 신라와 대등한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 등을 했다. 맞는데 신라와 결혼 등을 할 때 신라왕이 누구다?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의 결론들이요. 신라왕의 법흥왕은 가야, 대가야와 결혼 동맹까지 체결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결론들이요. 여기까지 놓고 2번은 잠깐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시다.